가장 시청자분들께서 기대하는 시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종목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죠. 정말 맛집은 무엇이냐? 마냥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온 신년 종목들이 다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네. 좋은 저는 제가 항상 방송할 때만 말씀드리는데 좀 보수적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제 다 수익은 난다. 그렇죠. 안정적으로. 안정적. 근데 그게 이제 압도한다라는 거죠. NC소프트처럼. 네, 맞습니다. 그 NC소프트 100% 신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갖고 하신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럼 제대로 된 맛집 뒤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을 또 가져와야 되니까 지금 시장이 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의 힘으로 밀어붙인 뭐 유동성 장세다. 뭐 요거는 지겨운 말이고요. 그다음에 변동성 심화로 인해서 단기 급등락이 또 자주 발생을 합니다. 단기 급등락은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는 이제 위기 말고 기회로 좀 만들어서 이런 단기 급등락을 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성장주에 대한 상대적 선호 현상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은 뭐 가치주가 이제 튀어오르거나 이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가치주가 강세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성장주니까 성장주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성장주 내에서 기술적 부담이 적은 종목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제가 가져오는 종목도 아마 대부분 이런 종목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도 바로 성장주 내 기술적 부담이 적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라. 트렌드, 아까 제가 자주 대표님도 그렇고 강조를 했던 말인데요. 경기 민감주를 편하게 수익 보는 시기는 끝났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많이 사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종목들이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간다고 해도 저는 먹을 폭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유동성은 많죠. 투자자 예탁금과 IPO 시장을 보면 자금은 여전히 풍부합니다. 그러면 그 풍부한 자금은 먹잇감을 찾겠죠. 그 먹잇감이 뭐가 될 것이냐. 아,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요거를 이제 저희들이 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은 널리 알려진 종목보다는 새롭게 부각될 종목에 좀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핵심 포인트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대표님도 가지고 오는 종목이 그렇게 네. 널리 알려진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많고. 네, 그렇죠. 시가총액 큰 것도 있지만 네. 어쨌든 많이 몰라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런 네. 종목 많이 갖고 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뭐 대형주도 많이 갖고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장에 널리 안 알려져 있지만 성장 기대감이 높고 저평가된 그런 종목군들을 좀 가지고 올 거고, 네, 오늘 종목이 이제 이런 힌트에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중소형주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표를 보면 그 2010년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 누적 수익률 격차가 네,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 네, 지금 보시면 2010년부터 2021년 거의 10년간이에요. 누적 수익률이 보시면 뭐 코스닥이 더 강했다가 코스피가 강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 여기다가 이제 선을 그어 보시면 2010년, 11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이 선위로 많이 올라왔다는 건 뭐냐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언제나 좀 평균 회귀, 그죠? 그렇죠. 많이 올라간 건 떨어지고 떨어진 건 오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가격 매력이 있으니까 지금 투자하기는 조금 더 좋다. 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법인데 제가 매매 기법을 또 하나 배우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윗꼬리 매매법인데요. 뭐 매매법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보통 일봉에서 윗꼬리가 달리면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보잖아요. 그죠? 맞죠. 네. 네, 올라갈 때 이제 위에서 때리니까 윗꼬리가 달린다. 이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는 누르는 힘이 강하니까 이것은 이제 빠르게 올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역발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윗꼬리 매매법이 통할 수 있는 차트 다음 표로 한번 보시면요. 그 한양 디지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보시면 윗꼬리가 엄청 달렸어요. 여기도 달렸고 여기도 달렸고 여기도 달렸고 여기도 달렸고 엄청 달렸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니까 매물이 많아서 가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근데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탄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건 다음번에도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윗꼬리에서 팔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위치나 요런 위치에서 매수를 해서 상단에 뭐 5%나 10% 매도를 걸어두면 요런 윗꼬리 정도의 물량을 먹고 빠져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꼬리 매매법은 어떤 차트든 단타 매매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차트를 잘 보시면 되겠고, 지금 다음 차트는 제주 반도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보시면 이 구간에서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리죠. 하지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도 보시면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립니다. 앞으로도 이 종목은 윗꼬리가 또 나올 가능성 진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나오기 전 가격, 시가나 이럴 때 사셨다가 위에다 매도를 걸어두시면 볼일 보고 왔을 때 또 5% 혹은 뭐 7% 이렇게 수익이 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매매법은 진짜 실전에 적용하기도 좋고 쉬운 매매법이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 꼭 적용을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맞는 종목이 뭐냐?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국일제지입니다. 많이 들어본 종목인데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네. 또 개인 투자분들께는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국일제지는 이름이 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지 업체예요. 그래서 산업이라든지 식품, 포장용 종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렇다고 또 골판지 관련주는 아니라서 안타깝게도 골판지 이슈가 요즘에 뭐 품귀 현상이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택배 박스가 없다고 하는데 그때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회사가 중요한데요. 자회사 중에 국일 그래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그래핀이 들어가니까 그래핀 업체죠. 그래서 대면적 그래핀 양산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그래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핀인데 꿈의 신소재라고도 불리죠. 구리보다 전기가 잘 통하고 강도는 강철보다 강하고 투명하고 휘는 성질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IT 제품에 사용되면 엄청 유리한 거예요. 플렉시블. 그렇죠. 네. 플렉시블. 제가 예전에 플렉시블 한번 말씀드렸는데 플렉시블에서 핵심입니다. 다만 이게 그동안 사용화되지 못했던 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극복할 수 없는 기술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전류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 두 번째, 대면적화가 어렵다는 거. 크게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구글 그래핀이 최근에 대면적 그래핀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확보했고 실제로 양산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막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를 보시면 일봉 차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그 소외된 성장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윗꼬리가 보시면 엄청나게 달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를 하고 좀 길게 가져가셔서 크게 먹으셔도 되고 이런 윗꼬리 매매법을 활용하시려면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가셔도 된다. 그래서 단타를 칠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는 취향 따라서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요, 뭐 한 4,500원이나 400원 뭐 이 정도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00원 초반 중반 정도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제가 중장기로 보유하실 분들은 5,500원. 근데 윗꼬리로 짧게 먹으실 분들은 뭐 5,000원이라든지 뭐 요 정도. 근데 이제 보유한다는 가정에서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00원으로 설정해 드렸으니까 이 구글제지 잘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대표님도 이제 종목 가져온 거 소개해 주셔야겠죠. 네, 일단은 제가 이야기 듣다가 제가 빠져 들어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단기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중장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 두 가지 말씀하신 매력을 거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갖고 오셨는데 네. 저는 그럼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밸런스가 좋네요. 네, 밸런스. 네. 자, 저는 일단은 그 앞서 이제 윗꼬리 매매법이라면 전 장대양봉 매매법입니다. 장대양봉은 항상 옳죠. 그렇죠. 장대양봉은 항상 예쁩니다. 네. 그리고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장대양봉이 생기고 거래량 없이 쭉 하락하다가 장대양봉의 처음 상승의 시초가에서 매수하면 네. 잃지 않는다. 음. 단 전제 조건은 이제 20에서 100% 수익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 뭐냐면 눌림 매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래량 팡 튀게 올라간 다음에 슬슬슬 흘러내리고 다시 여기서 힘을 모으고 올라갈 때 이 모든 전제 조건은 그 대신에 회사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차트로서만이 아니라 모멘텀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회사가 좋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나 간단한 로직인데 이 로직 자체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키기가 어렵다. 왜? 일반적으로 저기서 사고 싶거든요. 장대양봉에서. 네네. 근데 장대양봉에서 사는 요 아진 산업이 뭐 기아차 관련된 이슈였죠. 뭐 관련주로 상승을 했다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 참아서 관심 종목에 두고 있다가 비축된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난다라는 로직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장대양봉이었고 이 그쵸. 저가에서 수급이 들어왔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저는 매수하는 포인트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매수해서 한 50% 정도까지도 20에서 5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요. 코프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대량 거래 완기. 근데 신뢰도인 것 같아요. 네네. 즉 거래량 없는 장대 양봉은 우리 취급해주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있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이건 진짜 장대 양봉이야. 네네. 그리고 장대 양봉 이후에 그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큰 시세가 나온다는 거죠. 코프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죠. 그렇죠. 거래량. 대량 거래.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눌림 자리에서 이제 공략하게 되면 근데 이거 초보자분도 굉장히 따라하기 쉽거든요. 단 전제 조건은 회사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상신전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신의 한수 종목이라고 엄청난 종목이라고 봤던 게 여기 장대 양봉 대량으로 대량 터지고 거래량. 이게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매매법은 쉬운데 참지를 못해요. 아, 빨리 사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관심 종목이 두고 나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많이 비축되면 거의 매일 매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선택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제 봐야 될 종목은 무엇이냐? 오늘의 종목이네요. 오늘의 종목이죠. 네, 맛집이요. 맛집입니다. 근데 혹시 애완견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애완견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이게 좋아하는데 아직 좀 기르세요? 리스크. 길렀었습니다. 근데 아, 또 지금 예전에. 기를 예정입니다. 근데 자회사 OSP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우진비엔지가 이제 어두운 터널을 지났습니다. 뭐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OSP가 프리미엄 펫푸드입니다. 네네. 지금 인구가 1,000만 명 시대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인구가 1,000만 명이 이제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 시대인데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프리미엄 펫푸드를 OSP에서 OEM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굉장히 실적적인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 같고 혹시 골프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골프는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골프 선수 박인비 씨가 네. 지금 우진비엔지를 아니 OSP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도 굉장히 이제 반려동물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네네. 그리고 네네. 이제 디시판과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소화 관련된 건데 사실은 그 동물 같은 경우 소화 기관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고 하는데 그런 네네.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본질의 가치는 이제 동물 전염병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저평가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 또 그 염증 관련된 약들도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예전에 덱사메타손이라고 네네. 염증 관련된 종목이 염증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네. 플로메타손 관련된 염증 이슈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차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차트 보시게 되면 저기 이제 대량 순매수가 나왔죠. 네, 여기네요, 여기. 네, 대량 순매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네. 참아서 저기 지금 눌림 자리가 온 거예요. 그게 딱 보니까 이제 이 저점 자리에서 항상 반등을 보여줬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하면 마음이 편하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매수 단가는 한 2,700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네네. 2,700원 정도고 근데 목표가는 길게 봅니다. 저는 이게 6,000원. 6,000원. 왜냐하면 여기 이제 저항이 좀 보여요. 거의 2배네요, 2배. 네, 2배 정도 지금 매집이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네. 목표가 6,000원 정도 보고 손절가는 1,600원 좀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 종목은 단타와 이제 중장기 가능한 종목 그리고 대표님은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